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 오늘은 국가정보학 총론 파트 1에서 2장 국가정보 개요 1, 2절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5년간 파트 1에서는 전체 비중에서 약 15%의 비중을 두고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1장 국가정보학 2의 파트에서는 7, 9급 최근 5년 동안에 7, 9급에서 매년 통합해서 한 문항 정도 나왔고요. 제2장 국가정보 개요 파트는 국가정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적인 정의가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가정보 개요에서도 1, 2절 정보와 국가정보의 2의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1, 2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습니다. 국가정보학을 배우기 전에 우선 정보, 즉 인텔리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보란 영어 단어에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통상 국가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이제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할 목적으로 수입된 어떤 백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활한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만일 이 중에서 특정한 물고기를 잡는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첩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첩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수집해서 먹고 싶은 생선회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보, 인텔리전스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특정한 물고기는 인포메이션이 되고,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정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만일 나 자신과 또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는 이제 당연히 매전필패, 백전백패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료, 첩보, 정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부원해서 설명드리면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자료는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널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수집해서 아직 분석 처리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바로 첩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첩보를 정지해서 얻어진 핵심 내용이 이제 바로 가장 작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정보가 되는 것, 인텔리전스가 되는 것이죠. 즉 정보가 생성되어지는 또 과정에 대한 것을 이 오른쪽 그림에 설명드리면은 이 첩보라는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이라는 처리 및 정보 분석 과정을 거쳐서 오각형의 모양의 정보,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에서는 통상 이 정보 생산 과정을 점이 선으로, 선이 도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첩보에는 이제 정보성 첩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성 첩보는 분석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첩보가 되겠죠. 예. 그리고 정보는 이제 성격상으로 정태적인 정보와 동태적인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태적인 정보는 주로 이제 지리, 기후, 인구, 문화, 정치 등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 정보를 말하기도 하고요. 동태적인 정보는 주로 상대의 어떤 심층적인 의도, 동기, 구체적인 계획 등 의미,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 정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의미 정보. 물론 이 기술 정보, 인간 정보 파트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파트도 현상 정보와 의미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학자들이 이제 정보에 대한 정의를 매우 많이 했는데요. 각 학자들의 주의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내용과 또 필요하다면 단어 위주로 해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셔먼 켄트는 정보의 삼중성을 주장했다든가, 또 마크 로엔탈은 정보란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한다. 이런 구체적인 또 어느 단어, 특징적인 주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의 활용 파트에서도 가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의 기본 요건 하면 이제 질을 말하기도 하는데, 적정 완계이라고 암기하도록 이제 제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적이 두 개죠. 그래서 적합성, 적시성, 그 다음에 정확성, 완전성, 객관성 이렇게 말한 건데, 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적합성은 무엇이고, 적시성은 무엇이다, 정확성은 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정보의 효용성에도 마찬가지 소식적 형통이라고 외우도록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 글자 위주로 해서 정보의 효용성은 뭐가 포함된다, 정보의 기본 요건은 뭐다, 정보의 가치 우선순위는 비단 연공 차별이다, 이렇게 요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섞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효용성에서 소식적 형통하면은 소유의 효용, 시간 효용, 접근 효용, 형태 효용, 통제 효용이 있는데, 접근 효용이라든가 형태 효용, 통제 효용이 과연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접근 효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된 내용이 바로 접근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건데, 설명이 나오면서 이제 맞냐 틀리냐, 또 다른 틀린 내용이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의를 모를 때는 형태 효용을 설명한 것 같고 접근 효용이 맞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정보의 사용 원칙에도 한순간 절차, 소멸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한계, 사용 순위, 사용 시간, 사용 절차, 사용 소멸이라는 요소,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각 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투정보 파트는 사실은 국방정보 분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전투정보는 일종의 전술정보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국가정보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개념 파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2절 국가정보의 이해 파트입니다. 국가정보 이해 파트. 이것은 이제 정보와 국가정보의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정보 사용자가 이제 개인, 집단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부 부처인지 또 국가인지에 따라서 국방부가 사용하면은 부문 정보로서 국방정보가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보라면 이제 국가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의 특성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짬뽕에서 나올 수 있는데, 국가정보의 특성은, 국가정보는 당연히 비밀성을 기반으로 하고, 이 한목적성, 즉 한목적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한목적성이 되겠죠. 그 종합성, 전 분야 통합 분야에 대한 종합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국가정보 체계는 이제 셔먼 켄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지식이자 활동이자 조직이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 이제 국가정보다 하고, 국가정보의 체계에 대한 내용을 셔먼 켄트가 정의를 한 바가 있죠. 다음 이제 국가정보의 기능도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정보의 기능과 역할, 또 속성,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국가정보의 기능은 여기 당연히 국가안보 환경평가라든가 조기정보, 또 국가정책 지원, 또 외교협상이라든가 국제조약 검증 등의 기능을 갖고 있겠죠. 역할 파트 마찬가지, 여러분들 속성도 마찬가지,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정부와 정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매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와 정책 사이에는 이제 반투과성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정책은 정보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정보는 이 반투과성막을 넘어서 정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셔먼 켄트나 마크 로렌텔에 의한 전통주의적인 학자가 있고요. 로저 힐스에 의한 행동주의 학자가 있는 것이죠. 전통주의는 이제 정부와 정책은 엄밀히 구분돼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행동주의는 정부와 정책은 상호 구분 없이 이 소통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또 학설들이 있는데요. 독립성설이 있고 공생관계설, 또 유기적인 조화설이 있죠. 독립성설은 이게 하나의 전통주의적 입장과 똑같은 거고요. 공생관계설은 이제 행동주의적인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유기적인 조화설은 이제 전통주의와 행동주의의 중간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또 다른 학설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국가정보학 총론 책자를 구매하는 방법은 종이책과 전자책 두 가지 종류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종이책은 개인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전자책은 전자책 판매 서점인 교보문고, ES24, 알라딘, 리드북스, 북커스, 윌라, 전자도서관, 북커스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장 나머지 3절에서 6절에 대한 간략한 요약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